부사정은 1600년 부사 또는 야로로 불리던 성여신 선생의 제자와 유림이 선생의 호를 따서 건립한 부사정사의 여러 건물 중 가장 중요한 건물이다. 1785년 불의의 화재로 반구정의 17동이 건물이 완전 소실되고 지금의 부사정과 소슬 대문인 양직문만 남아있다. 1903년에 중수의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1995년 반구정을 시작으로 지은사, 양동제, 지악제를 차례로 복원하고 2003년에는 담장과 석축을 복원해 현재에 이른다. 부사정은 겹쳐마 팔짝지붕의 목조 기와집이다. 부사정의 건축물은 반구정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하지만 반구정을 포함한 건물 전체를 통틀어 부사정이라고 부른다. 부사정은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자그마한 단층 건물로 나지막한 언덕 중턱에 위치한 정남향의 건물이다. 지붕은 팔짝 형식이며 사방으로 뻗은 석가래가 시원한 모습을 하고 있다. 정문에서 보면 부사정 오른편으로 정면 4칸의 자그마한 부속 건물 사동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부사정은 가운데 벽을 틔울 수 있는 방 2개가 있고 방 주변은 난관이 있는 마루가 둘러싸고 있는데 2개의 반과 동서 방향에 위치한 마루는 문을 걷어 올리면 모두 통하게 되어 있다. 2개의 방 사이에는 부사정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그리고 양쪽의 마루 위에는 상량문과 함께 부사정을 중수한 사실을 기념하는 글들이 함께 걸려 있다. 건축 구조로 볼 때 후학들을 강학하던 장소로 쓰기 위해 지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사정 동편으로 작은 문을 지나면 같은 모양의 부속 건물 사동이 위치하고 있다. 이들 부속 건물은 부사정보다는 다소 규모가 작으나 가운데 마루를 두고 양쪽으로 2개의 방을 두고 있으며 사동 모두 비슷한 형태의 구조를 지닌 건물들로 유생들의 거처로 쓰였던 곳이다. 부사, 성여신 선생은 1546년 진주시 금산면의 선비집안에서 태어났다. 선생은 4세 때부터 총명해 우리 가문을 빛나게 할 사람은 반드시 이 아이다 라며 할아버지를 비롯한 가문이 기대를 모았다. 19세 애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한 뒤 사마시에 합격한 68세까지 향시에 합격한 것이 모두 24회나 되었다. 대과에는 합격하지 못했다. 68세라는 늦은 나이에도 과거를 보려한 까닭은 어버이의 병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평소에 포부를 한번 펴보고자 한 것이다. 라고 선생의 부사집에 기록되어 있다. 60대 후반까지 과거의 응시에 자신의 포부를 이루려 했지만 꿈은 이루지 못했다. 스승 남명 선생의 경이 사상 본질이 사회적 개혁과 실천에 있음을 알고 지역사회에서 끊임없이 실천해왔다. 임진왜란 이후 무너진 지역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 금산동약을 만들기도 했다.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양전제의 폐해를 상소하기도 했다. 또한 위리를 실천했다. 위리를 알지 못하고 문장에만 전념한다면 그 폐단이 크다 라며 위리를 중시한 그는 영모에 연루된 김덕명 장군을 적극적으로 변호했고 원통하게 죽은 수우당 최연경을 구명하기 노력했다. 영창대군 옥사로 귀양살이하는 동계의 정혼을 위해 상소하여 진상규명에 나서기도 했다. 성여신 선생은 1600년 부사정을 지은 그해 여름 남강 가에 반구정이란 정자를 지었다. 반구정이라 이름 지은 까닭은 선생의 저서 부사집에 적혀 있다. 날짐승은 306종류가 있지만 최고로 신령스러운 것은 봉황인데 갈매기는 이런 덕이 없으며 말할 수 있는 것은 앵무새인데 갈매기는 이런 능력이 없으며 공격해 새를 잡는 것은 송골매인데 갈매기는 이런 재주가 없다. 덕도 없고 재주도 없어서 강호에 살기를 좋아하며 세상일의 뜻이 없는 것이 야부의 짝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정자가 이 이름을 얻은 것이 또한 알맞지 아니한가? 라고 적었다. 1622년에 시작해 1632년에 비로소 완성된 경상도 진주목의 읍지인 진양지를 지필의 지역의 문화와 역사적 자산을 정리하기도 했다. 강호에 한 늙은이 살고 있는데
학문을 해도 시대에 맞지 않아. 10년 동안 비파 잡고 지내다 보니 귀밑거리 하얗게 새고 바람만 쓸쓸하네. 농사를 지어도 풍년을 만나지 못해. 쌀독에는 남아있는 쌀이 없어서. 안자처럼 비난한 삼 굶주리는 날만 느는데. 걱정 없이 생업을 경영하지 않고 그럴 생각도 없이. 고서만 펴놓고 읽으면서 자득해하네. 부사 성여신 선생은 벼슬길에 나아가 입신양명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의 삶은 지식인이라면 배운 바를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경외사상을 깨우쳐주고 있다.